드디어 김종인이 야권 연대를 공식적으로 국민의당에 제안했고요. 안철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더민주당 내부부터 정리하라. 이랬고, 또 김무성 대표는 그러려면 뭐 하려고 헤어졌나?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기 한 달 동안을, 그러니까 창당 한 달을 반성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참 이분도 정치 시작하면서 반성이 여러 번 하네요.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의 이런 어떤 기자회견이, 반성 기자회견이 질의 응답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서 이 불통 기자회견이다. 즉 자기가 적어온 말만 읽고 반성한다고는 빠져나가 버렸다 하고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치판 엉망인데요. 야권이 이 짓을 해도 성공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참 재수가 좋은 건지, 안 그러면 야당이 어지간해서 새누리당이 저러고도 계속 선거에 이기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새누리당 이 사람들도 정말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저께까지 그 난리를 치고요. 대표를 정도원이하고 대질한다 난리를 치고 하더니만 한마디로 무슨 당 클린 무슨 위원회에서 조사까지 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의 뭐 어떤 부분을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도요, 말 명확한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을 하도록 인정을 하고 자기는 그냥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또 꼭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김무성대로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정돈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당신이 말을 갖다가 제대로 한 게 맞냐, 언론에 잘못 실현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 언론에 알리라고 그렇게 몇 번을 나한테 이야기를 했지, 강하게. 그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겠냐, 김무성 대표가.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동의 본질은 간단한 겁니다. 솔직히 총선을 앞두고 각 진영에서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릴 건지, 또 이 상향식을 할 건지 전략 공천을 할 건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알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물밑으로는요, 너도 좀 날리라, 우리 좀 날릴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을 거고요. 저도 그렇게 지나다니는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당 주변에부터 온갖 찌라시들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찌라시는 목적이 있지요. 그 찌라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찌라시에 보면요, 서청원, 이인재, 뭐 서상기, 김태환 같은 친박의 핵심 중진들도 날린다. 그러니까 이재호, 뭐 정두원, 유승민, 뭐 김용태 이래 날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무게감이 있는 비박 친박들 좀 날리자, 찌라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실제로 뭐 친박의 핵심이나 뭐 정돈 의원의 말은 또 나중에 청와대 관계자였는데, 거기에 뭐 교수가 처음에는 변호사를 했다가 나중에 교수라고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옛날에 김현철이 옆에 붙어서 그러다가 무슨 뭐 통신 관련해서 사고 크게 치고 미국으로 갔다가 또 한국으로 와서 뭐 이 야당 정권 때요, 이상하게 또 봐주더만요. 뒤에 무슨 대기업 있다 소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 여대 교수로 갔다가 이명박 정권 때 엄청 설치다가 지금 김무성 대표 또 주변에 있다, 이런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정치권에서요, K 교수하면 알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나중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다라고 또 말을 시실 그 사람을 빗대서 바꿨는데, 그건 다 핑계라고 봅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한테 책잡 힐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친박의 핵심 의원들 중에는 김무성 대표하고 대화를 했을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누가 찝찝해집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아래 제가 방송 때 뭐 이쪽고 저쪽고 했다고 했는데, 사람은요, 터집 잡으려고 이 나무 보지 말고 제가 말을 한 숲을 보세요. 저만큼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경선에 대해서 이건 사기다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한구 위원장이 이걸 일거에 정리하려면 한마디로 유령당원, 유령번호부터 보장한 월급 떼먹은 놈 하면 100년쯤 날아갈 거라고 일갈되게 이야기해온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예 정치할 생각도 안 하는, 저도 자기 희생을 했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 중에요, 그렇게 800명이 넘는 예비후보들이 있어도 단 한 명도 당이 유령당원을 이대로 두고 엉터리 거의 기득권이 다 되는, 현역 의원들이 다 되는 이런 경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한 사람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저는 제 먹고 사는 일하고 제가 정치하는 일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쯤 되면요. 저한테 대해서 최소한의 무슨 존경심을 요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무슨 김무성이 편을 들어요? 말들 좀 조심하고 삽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친박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대지를 하고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당대표가 상향식 경선을 관철시켜서 지금 전략공천 이런 걸 다 무산시켜 버리려고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정도원 의원을 불러서 야 살생부를 저쪽에서 핵심이 가져왔다. 근데 니도 들어있더라. 다 날린다 그런다. 자 나는 끝까지 도장 안 찍고 버틸 거다. 진짜 버틸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 나는 버틸 거다. 도장 안 찍으면 되는 거지. 니 알아서 잘해라. 이 말 했다고 정도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척걸한테 들어고 했다가 나중에 정도원 의원이 몇 번을 확인했죠. 이한구 앞에서도 확인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확인했고 나중에는 뭐 본인이 좀 얼버무리기도 했죠. 근데 김무성 대표가 나중에 자기가 언론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거니까 그건 네가 이해를 좀 해라. 또 내가 말을 바꾸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자로 전화로. 자 그러고 정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도원이 유승민하고 나를 난리 봐라. 내가 당은 망하고 나는 당선될 거다 무소속으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당이라면요. 첫째 살생부가 있었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천전에 살생부를 누가 만듭니까? 결국은 살생부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려는 것은 누군가 권력의 최고 핵심이 누구 붙이고 누구 떨어뜨릴 건가를 미리 다 뒷방에서 하고 형식적으로 뭐 상향식이든 전략공천이든 한다고 보여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도 원칙도 없이요. 이렇게 만약에 살생부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하는 부분은 이 당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무성 정도원 측이 살생부를 언급을 했으면 한 사람은 뭡니까? 당대표고 현직. 한 사람은 누굽니까?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이야기를 했다면 이 두 사람은 정치를 그만해야죠. 대표직도 물러날 뿐 아니라 이런 공천을 안 줘야지요. 근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았다 하면 한마디로 누군가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 핵심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든지 말을 해놓고 한 사람은 설거머니 빠져버리고 한 사람은 설거머니 뭐 척근한테 들은 것처럼 어쩌든 하다가 나중에 잘 모르겠다 어쩐다 뭐 거짓말을 하면 내가 마누라도 아니 어쩌니 하다가 나중에는 또 맞다고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한규 위원장은 분명히 확인을 했다면서 당에서 조사해달라고 최고위원회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쯤은 끝을 봐야지요. 여당이요 이런 공작적인 데서 맨날 놀아나면서 흐지부지. 자 친박은 핵심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어서 더 따지다가 김무성 대표가 또 물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시덥잖은 이야기들을 좀 했을 거라고 또 봅니다. 그게 무슨 살생부 이야기가 아니라요. 러프하게 이 공천을 매듭 짓기 위해서 뭐 몇 개 좀 양보하고 어쩌라 이 정도는 했겠지요. 뭐 그런 게 들킬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서 덮는다고 이게 덮이겠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걸 공개해서 노린 바가 뭡니까? 뻔하지요. 노린 바는 상향식 경선을 무산시키려고 권력의 핵심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자기는 그걸 지키려고 버티고 있고 40명이 이름이 올랐으니까 올란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살기 위해서 거사를 해라. 단결해서. 한번 죽으면 끝이지 않냐. 너 혼자 버티기는 도장 안 찍고 버티기는 힘들다. 너네들도 거들어야지. 그 안에 또 친박들도 상당히 있다. 그럼 친박에 여기 거론된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상향식 경선 지키자는데 너가 지키자는 걸 수도 있었고 너것도 죽이려고 드니까 너네들도 알아서 처신해라. 너네들 안에 적이 있다. 그래서 친박 내부 또 교란도 시키고 그러면서 여기 거론된 사람이 이제는 진짜 공천에서 날아가면 살생부가 맞지 않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한 8, 90%가 맞으면 여태까지 뭐 살생부 돌고 나면 대체로 한 8, 90%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르면 살생부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안 자르면 살생부 때문에 살한 거. 그렇게 만들고, 더 한편으로는 공천에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라. 그래서 상향식 경선을 밀고 가는 자기 입장에 힘을 실리도록 현역 의원들 동조를 받아서 그래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 화생부 언급으로 상처를 입었고,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 국면을 이끌어 갈 거고, 이제 이한구한테 힘이 실리는 계기가 오히려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박 핵심들은 확전을 자제해야 된다. 자, 그 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강경한 의원도 있지만은 친박 핵심이 이야기한 겁니다. 대부분 김 대표가 사과까지 한 마당에 끝까지 진상을 밝히자고 하기보다는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김 대표와 비박계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파 내전이 임시적으로 휴전 상태에 들어가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 공천위원회의 권한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면서, 즉 김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최고위의 결정을 공개 수용을 했다. 그래서 이한군의 힘이 실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진짜 아마추어지요. 자, 김무성 대표나 정도원 의원은 거의 IQ가 두 자리 이하 수준이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요, 욱해서 저질렀다고 보십니까? 정치판에서 이런 일을 벌릴 때는 타격이 좀 있더라도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건 위험 부담이 엄청 높은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또 덮고 가겠죠. 항상 김무성 대표는 치고 빠지기였는데, 그 치고 빠지기에서 김무성 대표가 매번 사과를 해서 김무성 대표가 매번 졌다, 꼬랑지 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서 저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꼭 그런 부분만큼도 아닙니다. 이원 집정부제도 개헌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부각을 시켰고, 여야에. 그 다음에 뭡니까? 국회법 개정안도 결국은 유승민을 날라갔지만은 한동안에 유승민을 희생양 삼아서 김무성 대표는 이 대표로서 권한을 총선 국면에서 자신있게 끌고 오게 됐죠. 역으로. 그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안심번호 국민경선도 그렇게 문재인과 함께 발표했지만 결국은 상향식 경선을 공천룰 특별기구에서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몇 대 몇으로 7대3을 하는 것까지 관철시켰죠. 뒤늦게 이한구가 투입되고 뭐 최경환이 친박 마케팅 떠들고 다니다가 사라졌고, 뒤늦게 이제 이걸 갖고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전략 공천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명분이 없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유령당원, 유령번호, 그 다음에 뭐, 이 보장한 월급 떼먹은 놈, 이런 사람 이유를 들어서 해라고 하니까, 사양 유령번호, 유령당원이 또 등장했다가, 그것도 또 시지무식하게 가요. 자, 이제 누구를 뽑아낼 건가, 쏟아낼 건가. 자, 그 자리에 신인하고 전략 공천이 뭐 드러난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의 과정들이 모두 다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끝난 게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까지 벌인 사람이면 앞으로 만약 공천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때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나왔던 이런 일의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연장선상으로 벌어질 겁니다. 자, 새누리당요, 항상요, 치고받다가 적당히, 자, 우리가 칼자루 쥐어서 이거 여기서 그만하자, 여기서 그만하자. 이건 정당도 아닙니다. 정당은 싸우는 일이 명분에 있는 일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경선을 간철시키겠다. 그게 문제가 있든가 말든가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와서는요, 도장 안 찍겠다 하면 여기서 상향식 공천이 무너지면 대표직을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친박도요, 공천을 정말로 국민을 생각해서 개혁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명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19대 국회의원 썩었다, 일 안 한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인기가 없고
한마디로 밥벌이로 생각하는 부잣집 도령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면 부잣집 도령이 아닌 가난한 집에 한마디로 헝그리 복수들을 집어넣을 건가? 그 자리에. 진짜 그럴 겁니까? 전 그래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부잣집 도령 물러난 자리에 또 다른 부잣집 도령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의 어떤 이 집권에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드러냈으면 정말로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충성스럽고 의리도 있고 신이라도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죠. 저는 머리가 나쁘고 신이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고 뺀지되는 것보다 지 몸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데 진짜로 신이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신이 없는 놈 드러내고 그 사람이 진짜 신이가 있다는 보장은 누가 찍어줍니까? 진박 간별사가 찍어줍니까? 간별하는 간별사는 진짜로 신이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드러내는 사람은 꼼짝달싹 못하도록 문제가 있어서 드러낸다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드러낼 방법이 이제 칼자루 쥐인 것 같습니까? 김무성이나 비박은 정말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그래서 모든 일은 이번에도 이런 정도의 일이 생겼으면 끝을 봐야죠. 자, 끝을 안 보고 조금만 내가 유리해졌다 하면 또 덮고 넘어갑니다. 정말로 새누리당은 정 떨어지는 당입니다. 자, 이래도 이긴다,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겼다고 생각해서 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길지 한번 지켜봅시다.